모르겠어. 다 좋은 거 같은데. 미르야, 너는 맨날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냐? 네 생각은 없어? 그게... 됐어. 그냥 우리끼리 하자.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의 행동 특징 4번째. 친구들이 놀리거나 괴롭힐 때 묵묵히 당하고도 가만히 있거나 반대로 과잉 반응과 거친 행동을 보인다. 에이, 이런 것도 못하냐? 바보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그만해. 말 좀 해봐. 왜 말을 못해? 야. 그만하라고 했지? 어떤 행동이 집단 따돌림을 유발하는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아이는 괜찮은 걸까요? 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어른들 사회에서도 척하는 사람은 좀 미운 털 박히기 십상이잖아요. 그렇죠, 잘난 척, 이쁜 척, 좀 있는 척하는 거. 이건 확실히 아이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이기적이거나 남을 무시하는 아이, 아니면 너무나 내성적인 아이들도 아무래도 이제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선생님 다른 특징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좀 많은데요. 한번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눈치가 없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생이었는데 야 쓰레기 뭐 이런 저기 놀림도 받고 막 그랬어요. 너무 엉뚱한 행동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저게 참 어른이 되면은 네. 너는 정말 엉뚱하고 아이디어가 좋아 이렇게 칭찬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정말 불안해서 자녀를 학교를 못 보내겠어요. 또 뭐 4차원이다, 뭐 5차원이다 우리 네. 얘기하는 그런 특성들 네. 얘기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맥락 파악을 못 하니까 혼자서 계속 뭐 수업 시간에 혼자 뭐 엉뚱한 질문을 계속 해댄다든지 뭐 이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좀 문제가 안 좋죠. 되죠. 아니면 혼자서 책만 보거나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는 경우. 근데 물론 아이들이 사회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거의 책을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길거리를 다니면서도 책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하고 부딪히는 게 힘들어서.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따돌림을 좀 당할 수 있게 되고요. 참 이거는 참 가슴 아픈 부분이긴 한데 좀 지능이 낮거나 공부를 아주 못해도 아이들한테는 좀 놀림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좀 부족하면 좀 더 아끼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동기는 특히나 그래요. 자기하고 조금 다른 거를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악의가 있어서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자신하고 좀 다르다는 걸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행동들이 좀 빈번해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저분하고 위상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요. 정말 머리에 비듬이 많았던 아이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정말 이제 옆에서 막 굉장히 오염 물질이라는 등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지나치게 경쟁하려고 하거나 자신에게 조금만 잘못해도 막 화를 내고 견디지 못하면 이런 아이 옆에서는 사실은 좀 친구들이 지내기가 좀 어렵죠. 예, 그다음에 공상이나 잡념 등 자신만의 세계에 몰입을 해서 거의 혼자서 이렇게 공상하고 있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서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놀이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공감 내용성이 없죠. 안 되죠. 근데 이것도 사회성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렇게밖에 되기가 좀 어렵기는 해요. 그다음에 친구들이 놀리거나 괴롭힐 때 묵묵히 당하고 가만히 있는 경우. 그럼 이게 습관이 돼요. 네네. 친구들은 계속 네네. 저는 저 중학교 때 볼을 땡겨도 가만히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럼 애들이 가서 다 볼을 한 번씩 땡겨요. 못됐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딱 저항을 하지 마! 이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 애들이 그걸 어떻게 말해? 이렇게 대부분은 말해요. 천성이 착한 애, 수줍고 예,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이보다 철이 없어 작은 일에도 울고 짜증을 많이 내도 아이들이 좀 지겨워하죠. 그다음에 옷차림이나 유행어 이런 것들을 잘 못 어울리고 잘 이해도 못하는 경우. 뭐 요즘에 이제 일명 개국 콘서트라든지 이런 데서 하면은 그게 이제 아이들이 맥락 파악이 안 되는 아이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라서 이런 것들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참 이건데 선생님들 고자질을 많이 해도요 참 미움 덩어리가 좀 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사실은요 집단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해서 이 아이한테 너는 그러면은 울고 짜증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선생님한테 고자질하지 말고 이런 거를 가르치기는 참 어렵잖아요. 부모의 처신 방법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뭔지는 알 것 같은데 저걸 거꾸로 다 알려줘? 그럼 독창성이 또 없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은 지적이세요. 그래서 그러면 독창성도 살리면서 아이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갈 건가. 첫 번째로는요. 대부분 이런 행동을 아이가 자기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거를 엄마랑 토론을 해보는데요.
어떤 행동을 하면 아이들이 좋아할까? 어떤 행동을 하면 아이들이 싫어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아이랑 엄마랑 같이 토론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목록을 이렇게 좀 적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하 하고 엄마도 이러면 친구들이 싫어한단 말이야.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가 네네.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이렇게 해야 네네. 친구들이 좋아할 수 있겠구나라는 네.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생각도 있으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아이를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대화하면서 이제 방법을 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이제 영상으로 한번 어떻게 하는 건지 실제적인 거는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엄마 몫이에요. 내 아이가 강한 점이 뭐냐, 그러니까 잘하는 점이 뭐냐, 그리고 내 아이가 사회성이 좀 약한 점이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다 내 아이는 다 잘했는데 남의 아이만 잘못이야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내 아이가 다 잘못했고 저쪽 아이만 착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점과 약점이 뭐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자녀의 속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행동 성향이나 네, 강점과 약점을 다 알아야 되는 게 그렇죠. 정말 굉장히 부모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뭐 변죽이 좋다 이렇게 네, 얘기를 많이 네. 하는데 정말 네. 사람들하고 있으면서 유들유들 이